뉴저지 잉그루드 클립스 시의원 선거가 잉그루드 클리프 경찰의 연봉과 초과 근무 등의 이슈를 두고 민주, 공화 양당의 입장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오늘 뉴저지 잉그루드 클립스 시의원 민주당 후보인 글로리아오 후보와 에드 아베르사 후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의 공금 의혹을 받고 있는 민승기 전 뉴욕 한인 회장이 부동산세 납부 관련 소송에 대해 법원에 기각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각 요청 사유는 회칙상 뉴욕 한인회관의 부동산세 신고 등과 관련해 회장의 책임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뉴저지 민주당 주지사 후보인 필 머피 부인과 한인 리더들의 만남에서 부인 대신 머피 후보의 딸인 18세 에마 머피가 대신 참석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한인사회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 10대의 딸을 대신해서 내보낸 것에 대해 한인사회 리더들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푸드 스탬프 예산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인 가운데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푸드 스탬프 가입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푸드 스탬프 수혜자가 크게 줄어든 것은 연방 규제가 심해진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워싱턴 DC 지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성전환자 군 복무 금지 행정 지침의 시행을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성전환자도 군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뉴욕시가 학교 내 왕따 학생 현황 파악을 추진합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1년에 2차례 왕따와 관련된 사건을 시 교육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KBTV 뉴스9입니다. 뉴저지 잉그루드 클립스 시의원 선거가 잉그루드 클립 경찰의 연봉과 초과 근무 등의 이슈를 두고 민주, 공화 양당의 입장이 확연하게 갈립니다. 오늘 뉴저지 잉그루드 클립스 시의원 민주당 후보인 글로리아오 후보와 에드 아베르사 후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세나 기자입니다. 11월 7일 본선거를 앞두고 뉴저지 잉그루드 클립스의 시의원 선거가 뜨겁습니다. 오늘 잉그루드 클립스 시의원 민주당 후보인 글로리아 오 후보와 에드 아베르사 후보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글로리아 오 후보는 공화당이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명예훼손과 무고, 비방과 흑색 선전이 난무하고 있다며 공화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잉그루드 클리프 경찰의 연봉과 초과 근무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민주당 후보 측에 따르면 공화당 후보 측은 잉그루드 클리프 경찰의 인원과 연봉이 과하며 초과 근무가 많고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기자회견을 한 민주당 측은 잉그루드 클리프의 경찰 수는 인근타운의 경찰 수와 유사하며 연봉은 유니온 계약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초과 근무가 많은 것은 경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잉그루드 클립스 지역에 제한된 경찰의 수는 26명이나 현재는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글로리아오는 여러 해에 걸쳐 공화당 측과 직접 대화를 제안했으나 공화당 측은 매번 만남을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진짜 주민들한테 너무 죄송하게 생각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은 이 경찰하고 릴레이션십이 좋아야지 주민들이 they feel safe. 그리고 텍스 달러로 다 우리가 동네를 운영하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에요. 왜냐면은 너무 공화당 쪽에서는 경찰하고 얘기도 디스커션을 안 하니까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죠. 이날 글로리아 오 후보는 잉그루드 클립스 인구의 30%가 한인인 만큼 투표로서 한인의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또 잉그루드 클립스의 한인 경찰과 한인 직원의 충원, 불필요한 행정 지출 제거, 투명성 강화 등을 약속하며 한인 사회의 강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동안에 이 한인 사회가 굉장히 그 political 그 어리나에서 많이 위상이 됐어요. 6년 동안 여러분의 도움으로. 근데 이번 일렉션에는 더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는 we can't take steps backwards. We have to move forward. KBTV 박세나입니다. 뉴욕 한인의 공금 의혹을 받고 있는 민승기 전 뉴욕 한인 회장이 부동산세 납부와 관련한 소송에 대해
법원에 기각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뉴욕 한국일보에 따르면 민 전 회장은 뉴욕 한인회가 제기한 31만여 달러의 뉴욕 한인회 간 부동산세 체납에 대해 자신은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민 전 회장과 변호사 측이 제기한 관련 기각 요청 사유는 민 전 회장의 임기 당시 회칙에는 뉴욕 한인회 간의 부동산세 신고 등과 관련해 회장의 책임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민 전 회장의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뉴욕 한인회 측은 민 전 회장이 임기 내에 발생되는 뉴욕 한인회 회관의 모든 경상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회관 채무 보증각서와 재정 보증서에 직접 서명한 자료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뉴저지 한 카페에서는 민주당 주지사 후보인 필 머피 부인과 한인 리더들 간의 만남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만남에는 머피 후보의 딸인 18세 에마 머피가 대신해서 참석했습니다. 부인인 타미 머피가 돌연 방문 불참을 통보했고 10대인 딸을 대신해 내보낸 것입니다. 한인사회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 10대의 딸을 대신해서 보낸 것에 대해 한인사회 리더들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세나 기자입니다. 어제 뉴저지의 한 카페에서는 뉴저지 주지사 민주당 후보인 필 머피 측과 한인사회 리더들 간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날 만남에 필 머피 후보 부인을 대신해 딸인 18세 에마 머피가 참석해 한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당초 자리를 하기로 한 필 머피 주지사 후보의 부인인 타미 머피는 방문 30분 전 돌연 불참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대신 10대의 딸이 행사에 참석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 한인사회 리더들은 10대인 딸을 한인사회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 내보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고 한인사회 표를 너무 의식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했고 뉴저지 한인회는 이와 관련 필 머피 후보에게 한인 리더들과의 만남을 재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스위스은행에 수천만 달러를 예치한 커네디컷 한인 남성이 해외 금융 계좌 미신고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영주권자인 김모 씨는 지난 199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스위스의 UBS 등 최소 4개 이상의 스위스에 소재한 은행에 최대 2,800만 달러를 예치하고 이를 IRS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조세 피난처 국가에 유령 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들 회사 명의로 돈을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6일 이와 관련된 유죄를 인정하고 1,4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검찰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푸드 스탬프 예산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인 가운데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푸드 스탬프 가입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농무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을 기준으로 전국의 푸드 스탬프 수혜자는 4,120만 3,7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과 비교해 볼 때 150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처럼 푸드 스탬프 수혜자가 크게 줄어든 것은 연방 규제가 심해진 것이 주된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 DC 지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성전환자 군복무 금지 행정 지침의 시행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전환자도 군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워싱턴 DC 지방법원이 어제 트럼프 행정부의 성전환자 군복무 금지 행정지침의 시행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전환자도 군복무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일부 지방법원의 결정이긴 하지만 다른 지방법원들로 확산할 경우 성전환자 복무 금지 계획 자체가 좌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 8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전면 금지 지침에 서명한 바 있으며 지침 전면 시행까지는 유예기한을 뒀습니다. 또 이미 현역 복무 중인 성전환 군인을 퇴출할지에 대해서는 매티스 국방부 장관의 재량에 맡겼습니다. 성전환자는 원래 군에 입대할 수 없었지만 지난해 10월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성전환자의 공식적인 군입대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공화당이 세제 개혁안에서 재산세 공제를 유지합니다. 케빈 브래디 연방하원 세입위원장은 지난 주말 주 로컬 정부의 소득세와 재산세 등의 공제 혜택이 폐지가 되면 지방세율이 높은 지역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재산세 공제를
다시 항목별 공제 항목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공화당은 세제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주 로컬 정부의 지방세, 재산세 등 공제 항목을 폐지하면 향후 10년 동안 1조 달러 이상의 신규 세수가 발생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가 학교 내 왕따 학생 현황 파악을 추진합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1년에 2차례 왕따와 관련된 사건을 시 교육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내 왕따에 대해 뉴욕시 차원의 대응이 추진됩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왕따 학생 현황 파악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마크 트레이거 시의원이 제출한 관련 조례안은 각 학교에서 발생하는 왕따 사건 관련 정보를 교육국에 1년에 2차례씩 보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왕따 신고가 접수된 수, 실제 수사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조사해 시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31일 본회의에 공식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조례안은 지난달 왕따를 당하던 학생이 자신을 놀리던 구부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하는 등 왕따로 인한 사건이 끊이지 않은 데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뉴욕시는 앞으로 800만 달러를 투입해 교내 괴롭힘 사건 접수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온라인 신고 시스템은 트레이거 시의원이 제출한 왕따 현황 파악 조례안과는 별도로 추진됩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뉴욕주 공립대 수업료 면제 프로그램인 엑셀시어 스칼라십이 2018년 봄학기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엑셀시어 스칼라십은 12월 4일까지 받습니다. 엑셀시어 스칼라십 신청 대상은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가정의 자녀로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선 연간 30학점을 이수하는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풀타임 신청을 못하거나 휴학을 하는 경우엔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2018년 봄학기 엑셀시어 스칼라십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뉴욕시 교통 시스템이 북미 지역 23개 대도시 중에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뉴욕시는 광범위한 지역을 24시간 동안 운영하는 전철 시스템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대중교통 시스템이 북미 지역 대도시 중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도시계획 조사단체인 아케디스가 발표한 2017년 전 세계 대도시 대중교통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서 뉴욕시는 북미 지역 23개 도시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승객과 환경, 이익 등 세계 부분 20여 개 항목을 평가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뉴욕시는 광범위한 지역을 포괄하는 24시간 운영 전철 시스템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롱아일랜드에서 뉴저지까지 연결되는 대중교통 시스템과 최근 증설된 페리 시스템 등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반면 운영 자금과 긴 통근 시간 등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전 세계 100개 도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뉴욕시는 전 세계 순위에서는 23위에 그쳤습니다. 이번 순위에서 1위는 홍콩이 차지했으며 7위와 8위, 서울이 각각 그 뒤를 이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백악관이 30일 할로윈 행사를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31일 할로윈데이를 앞두고 이날 저녁 어린이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직접 사탕 꾸러미를 나눠줬습니다. 이날 행사엔 인근의 지역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과 군인, 지역단체 관계자 자녀 등 어린이와 어른 6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날 행사엔 백악관 현관 기둥 사이로 커다란 거미줄이 만들어졌고 굵은 기둥을 따라 거미들이 등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역대 대통령들의 얼굴이 새겨진 호박 장식품도 등장했습니다. 백악관은 1958년 드와이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부인 마이미 아이젠하워 여사가 직원 가족들을 불러 함께 즐긴 이후에 거의 매년 어린이들을 불러 할로윈데이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맨하탄 록펠러 센터에 들어설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결정됐습니다. 록펠러 센터는 30일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칼리지 지역에 있는 86년산 노르웨이 전나무를 올해 2017년 크리스마스 트리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나무에는 5만 개의 전구와 스와로브스키 별이 장식되며 록펠러 센터 측은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11월 29일에 가진다는 계획입니다. 록펠러 센터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뉴욕시의 연말연시를 대표하는 계절 전시물입니다. (10월 31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북쪽 버지니아의 인터스테이트 66에 있는 한 고가도로에서
12살 난 소년이 뛰어내려 운전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지난 토요일 오후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발생했습니다. 버지니아주 경찰 대변인인 코린 젤러는 일요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소년이 포트 이스케이프에서 뛰어내렸고 이 충격으로 운전자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메릴랜드 올리 출신의 22살 마리사 해리스입니다. 한편 뛰어내린 소년은 치명상을 입어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이른 시간 경찰이 퀸즈의 한 아시안계 미국인의 무덤에서 인종차별적인 비방을 남긴 3명의 남성들이 증오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30일 이들 3명은 체포됐고 이들은 8월 15일 날 사이프레스 힐스 묘지에서 40여 개의 묘비를 쓰러뜨리고 15개의 대리석 납골 땅을 훼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몇 개의 묘비에는 칭총과 망할 제키찬이라고 써 있었으며 사이프레스 힐스 묘지의 기념비적인 에비묘에는 인종차별적인 낙서와 망할 뉴욕 시경이라는 낙서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은 범행 당일 하루 뒤 공개됐고 영상에서 이들은 쓰레기 캔을 이용해 벽을 오르거나 셀카를 찍거나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경찰은 22살의 브루노 카마초, 21살의 에드워드 이브시브와 마크 바랑코스를 체포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강도, 무단 침입, 증오범죄, 묘지 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브루클린의 한 델리에 침입해 총을 쏘고 달아난 한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10월 20일 브로드웨이와 쿠퍼 스트릿에 위치한 한 상점에 침입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27살의 피해자를 향해 최소 한 발의 총을 발포한 뒤 달아났다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총에 맞지 않았습니다. 지난 29일 워싱턴 하이츠에서 마약 딜러의 보디가드가 강도들로부터 마약 딜러를 보호하려다 실수로 발포해 딜러를 사망시킨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요일 밤 43살의 조지 누네즈는 친구 31살의 알렉스 시라지와 함께 웨스트 178가의 한 주차장에서 2명의 고객을 만났습니다. 시라지가 고객들에게 마약을 건네는 동안 마약을 사려고 했던 고객들은 돌연 권총을 휘둘렀고 누네즈의 총과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이를 본 마약 딜러의 보디가드는 딜러인 누네즈를 보호하려다 실수로 누네즈의 머리에 총을 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누네즈를 콜롬비아 병원으로 옮겼으나 그는 1시간 뒤 사망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7일에서 8일 한국 방문 기간 휴전선을 찾지 않고 경기도 평택에 있는 주한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만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31일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한 전화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일정상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휴전선을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렉스 틸러스 미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30일 북한의 위협이 임박한 경우 외에는 미 대통령에게 대북 무력 사용 권한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 무력 사용권 승인에 대한 행정부 인식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대북 선제 타격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 할로윈을 맞아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는 사탕 바구니에 필로폰 봉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아이의 부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문제의 사탕 바구니는 지난 29일 위스콘신 매노미 지역에서 열린 한 할로윈 이벤트에서 아이가 받아온 것으로 사탕 바구니 안 노란색 지퍼백에서 필로폰이 발견됐습니다. 삼성전자 아메리카가 세계적인 사무실 공유업체인 위워크와 손잡고 미국에서 애플의 지니어스 바와 유사한 고객센터를 엽니다. 삼성전자 아메리카는 위워크가 디트로이트와 마이애미, 뉴욕, 윌리엄스버그 등 4개 지역에서 운영하는 공동 사무실에 이달 중에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11월 7일 선거를 앞두고 포커스인 선거 이슈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뉴욕 시장 선거에 어떤 후보들이 나왔고 후보들은 어떤 공약을 저희 유권자들한테 주고 있는지 그 부분에 관련돼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예. 지금 뭐 뉴욕 시장 선거 지금 현 시장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다른 후보들은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떤 분들이 나와 있나요? 네, 지금 더블라지오 현 시장이 이제
2013년에 당선이 되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뉴욕시 공인공호관, 뉴욕시 의회 의원, 미 주택도시개발부 지역 책임자, 그다음에 힐러리 클린턴 뉴욕 상원의원 선거 캠페인 매니저, 이런 그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시민 활동가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인이 이제 흑인이고 지난번 선거 때 이 드블라지오 시장과 그 흑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그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인종화합이라는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었죠. 그래서 아들 덕분에 시장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예. 뭐 주요 이분이 내놓은 안건들은 모두들 우수한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뉴욕시 생활비를 더욱더 안정시키는 일, 그리고 치안 개선, 그다음에 경찰과 지역사회 관계를 개선하는데 이제 우선으로 두고 있겠다. 이런 것을 이제 이분이 주로 이 공약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도전하는 분은 지금 현재 이 브루클린 일부와 스테이튼 아일랜드 그 지역에 주 하원 의원으로 있는 분입니다. 니콜 말리오 다키스라는 여자분인데 이분은 이제 현직 주 하원 의원이면서 뉴욕시가 대부분 민주당 텃밭인데 네네. 이런 스테이튼 아일랜드가 좀 공화당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거기에 주로 이제 그 본거지를 두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경력은 이제 홍보 담당자였고 파타키 주지사 뉴욕시 연락 담당자, 그 다음에 2011년부터 2012년 이렇게 해서 이 주 하원 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이 내놓은 이제 주요 안건들은 뭐냐면 교통수단과 교통 혼잡을 해결하겠다. 그리고 일자리와 생활비 수준을 제대로 좀 맞추겠다. 그다음에 삶의 질 이렇게 내놓았는데 네. 사실 지금 뉴욕, 뉴저지 전 미국의 모든 선거의 화두는 민주당이 내놓은 그 미니멈 웨이지, 네네. 예, 미니멈 네네. 최저임금이 이제 올라와 있고 그 최저임금을 통해서 월급을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야지 사람들이 돈도 쓰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고 그와 아울러 또 스몰 비즈니스에 있는 분들은 최저임금이라는 것 때문에 안 그래도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데 임금으로 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 네. 이런 이제 컴플레인트를 하고 있죠. 많이 그래서 하시죠. 예. 민주당이 그 최저임금이라는 화두를 내놓으면서 그러면 스몰 비즈니스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것과 공화당은 반대로 최저임금 자체가 스몰 비즈니스를 망가뜨린다. 뭐 이런 입장이 지금 미 전역에서 충돌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 선거에서 누가 이기는가에 따라서 아마 그 정책이 전국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뉴욕시장 후보들에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그 드블라지오 시장, 예. 드블라지오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인기가 글쎄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뭐 공무원 노조 최대 노조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 지지를 선언하지 않았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 지금 드블라지오 현 시장이 인기가 있는 건가요? 없는? 지금 드블라지오 시장이 지금 61%, 그다음에 거기 도전자가 17%거든요. 아 예. 그래서 61%고 또 공무원 노조를 뺀 대부분 일반 노조들이 또 지지를 했고, 이게 뉴욕시에는 시빅 어소시에이션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네. 뭐 한인회라기보다는 뭐 무슨 동민회 이런 이제 주민들이 이제 그런 데서 상당히 좀 많이 이 드블라지오를 이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 지난 대선 때 드블라지오 시장이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지 않고 버니 샌더스를 지지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그 민주당 컨벤션에 가고 완전히 찬밥이었어요. 아무도 드블라지오하고 커피도 안 마셨어요. 네. 이게 참 정치인들도 참 웃기는 양반들인데 그때 드블라지오가 이번 선거에는 못 나올 것이다. 그리고 드블라지오 측근정이 누군가가 이제 선거 운동을 하면서 자금을 좀 잘못 받아 그래갖고 나머지 밑에 있는 공인공호관, 컴트롤러 몇 개 보로장들이 다 드블라지오가 이제 이번에 더 이상 안 나오면 자기들이 시장 가려고 다 펀드레이징하고 준비를 다 했었어요. 네네. 그 정도로 인기가 없었는데 어떻게 선거를 앞두고
이 1년 사이에 인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 더블라지오 시장이 생명줄이 질기구나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운도 좋은 것 같은데요. 마땅히 그렇죠. 지금 나온 후보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적수가 대체할 없죠. 만한, 네네, 그래 적수가 보여요. 없습니다. 예. 예. 그것도 문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Creative Media. Creative Media. Creative Media. Creative Media. Creative Media. Creative Media.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네, 이상으로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